오늘은 독방열통을 중심으로 신석기 시대 동북아의 유전자의 분포, 혼합, 이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동북아 지역의 유전 분포를 분석하면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인간 집단의 갈래와 이후에 이루어진 혼합, 이주의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동북아에는 크게 세 종류의 혈통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하위에는 수많은 다른 혈통이 있었습니다. 이들 혈통은 서로 혼합되거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북아의 여러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선사시대 동북아의 유전 분포와 역동적인 이들의 혼합, 대체, 확산 및 이주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해주 지역에 분포했던 아모르 혈통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표의 순서입니다. 첫째, 신석기 시대 동북아의 유전 분포. 두 번째, 신석기 시대 초기의 유전적 혼합. 세 번째, 신석기 시대 중기의 유전적 확산. 네 번째, 아모르 혈통의 확산. 다섯째, 혼합과 확산의 결과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석기 시대 동북아의 유전적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쿠아리 다카시 등의 연구가 제시한 이 그림을 보면 26,000년 전 이전에 이미 동유라시아인이 존재했고 이들로부터 조몬, 동아시아인, 동북아시아인, 동시베리아인, 아메리카 인디언 등이 차례대로 분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M1과 달라진 후 다시 TNA과 달라졌으며 온지 LA368의 조선과 분기한 동유라시아인은 그림에서 녹색 타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기층 동유라시아인에서 제일 먼저 조몬혈통이 갈라져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인이,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인과 동시베리아인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갈라졌습니다. 그림에 표시되어 있듯이 조몬이 갈라져 나온 것은 최소 26,000년 전 이전이고 동아시아인은 26,000년 전, 동북아시아인과 동시베리아인이 아메리카 원주민과 분기한 것은 23,000년 전의 일입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현생인류, 즉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5에서 6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난 호모사피엔스들은 크게 세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 한 갈래는 중동을 거쳐 지중해와 동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이 경로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갈래는 중동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 해안을 따라 동아시아로 이동하였고 여기서 분기한 집단이 오세아니아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갈래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경로로서 중동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히말라야 산맥 북쪽으로 중앙아시아, 동부 스텝, 서부 스텝, 동북아와 동시베리아로 이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히말라야 남쪽 루트로 이동한 노란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히말라야 북쪽 루트로 이동한 초록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두 경로가 동북아로 유전자를 공급한 주된 보급로였습니다. 이 두 유전자가 동북아에서 만나면서 동북아의 역동적인 유전자 확산과 혼합의 역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로로 동북아에 유전자가 공급, 혼합, 확산한 이후 구석기 말에서 신석기 초에 이르는 시기, 즉 15,000년 전에서 10,000년 전 사이에는 동아시아에 크게 세 종류의 혈통이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스텝과 북방 지역에 분포하였던 하늘색으로 표시된 북방혈통, 동해를 중심으로 해안가에 분포했던 노란색으로 표시된 조문혈통, 주로 양자강이나 그 이남에 분포했던 회색으로 표시된 남방혈통 등의 세 가지 혈통입니다. 연해주 지역은 북방혈통과 조문혈통이 중복되어서 존재했던 지역으로 조문혈통이 점차 북방혈통으로 대체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흐름이 신석기 초기까지 지속되다가 신석기 시대 초기인 9,000에서 8,000년 전 붉은색으로 표시한 요서의 홍산문화 지역에서 북방혈통과 남방혈통이 드디어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북방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남방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방의 영향이 더 컸다 라는 사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요서 홍산문화 개체들의 유전자에는 남방혈통의 비율이 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남방의 혈통과 북방혈통이 7:3 정도로 혼합된 홍산문화 선사인들, 시기적으로는 약 9,000년 전에서 3,000년 전에 이르는 요서지역의 선사문화를 광의의 홍산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정사를 시작하였고 용과 사람을 형상화한 옥기를 사용하는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의 홍산문화는 5,600년 전에서 5,000년 전에 이르는 요서의 중기 신석기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신석기 중기에 이르면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홍산 문화를 성립하고 이 문화를 동북아 각지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앙소 문화의 영향으로 용산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옥기나 토기의 모양, 용의 기원 등을 보면 홍산 문화에서 이들 문화로 문화가 전파된 것이 확실합니다. 최근 연구자들로부터 이러한 주장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용의 형상, 옥기의 모양, 제작 방법 등을 근거로 홍산 문화의 옥기가 앙소 문화와 용산 문화에 그대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는 중국의 용산 문화, 앙소 문화 성립에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각지의 신석기 문화 성립에도 매우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홍산 문화는 심지어 황하 상류인 티베트 고원지대나 대만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도 홍산 문화의 유전자가 분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은 문화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 언어 등에서도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아주 강한 유전적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고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해주나 스텝 지역으로 이러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고학과 언어학적으로 일정한 영향이 확인되지만 유전자의 전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서에서 북방으로 대량의 이주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악마문 동굴은 북한,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연해주 지역의 신석기 유적입니다. 박종화가 참여한 시스카 등의 2017년 연구에서는 이곳에서 최고 7,7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5개체의 고 DNA를 채취 분석하였습니다. 이들의 연구가 수행한 F3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악마문 인근의 현대인들이 가장 가깝고 한국인과 일본인, 북중국인도 비교적 가까운 유전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한 고동색에 가까울수록, 즉 수치가 높을수록 유전적 관계는 가깝습니다. 진한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유전적 관계는 멀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울치, 오르첸, 허덴, 리브흐 등 아무르강 유역 인근의 현대인과 가장 가깝고 그 밖에 한국인, 일본인, 몽골인 등도 비교적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사한 시대의 개체와 부근에 사는 현대인의 유전적 관계가 가깝다는 것은 연해주 지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전적 안정성이 유지되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신석기 시대 중기 홍산 문화가 동북아로 확산할 때 이들 지역은 홍산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남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수행한 어드믹스처 분석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적 조성이 악마문 개체와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마문 개체와 현대 한국인, 현대 일본인을 따로 확대해보면 악마문 성분 중 일부가 현대 한국인과 현대 일본인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과 현대 일본인이 악마문 개체와 일부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혈통이 어떻게 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에게 전파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 즉 아무르 지역과 한반도, 일본 열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전 성분을 살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석기 시대부터 존재하던 조몬 혈통이 한반도에는 삼국시대까지, 일본에는 현재까지 일정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둘째, 요서에서 아무르 지역의 북방 혈통과 남방 혈통이 혼합되어 홍산 문화 혈통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한반도로 다시 일본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통해 암호로 혈통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인한테 조문의 혈통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첫 번째 경로는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한국인에게는 두 번째 경로가 유력한 암호로 혈통의 공급 루트로 보입니다. 암호 혈통이 포함된 요소제국의 혈통이 한반도로 전파된 것은 크게 세 차례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매우 빈번하고 잦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전파는 신석기, 초중기 시대로 남도나 연대도 등의 개체에서 나타나는 홍산문화 유전자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전파는 청동기 시대로 마틴 로비츠 등의 2021년 연구에서 서산 대중리 개체가 하가점 상층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청동기 시대 혈통에는 홍산문화보다 훨씬 많은 북방혈통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국시대에서 발해까지의 역사 시기로 잘 아시다시피 고구려 발해 등이 북중국과 요소에 있었으므로 이들 지역의 주체가 곧 한국인의 조상이었고 백제, 신라 등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유전자가 한반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철기 시대 초기에 이르는 하가점 상층문화는 암호의 혈통의 강한 영향으로 성립되었고 북중국과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가점 상층문화 시기를 제외한 선사시대의 요섭, 요동, 한반도, 중국의 하북, 산동, 산서, 내몽골 등에는 홍산문화에서 전파된 유전적 조성이 매우 가까운 인간 집단들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차오링 등의 2020년 연구에서 제시된 보충그림 사를 보면 악마문 개체와 동북아 각지의 선사인 간의 유전적 관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악마문 개체와 동북아 선사시대 개체 및 현대인 개체 간의 친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빨강색 박스 안에 있는 악마문 개체들이 노란색 원으로 강조한 철기시대의 선비족, 분홍색 원으로 강조한 초기 신석기 시대의 암호로 개체들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네모로 표시한 요서의 중기 신석기, 즉 홍산문화의 개체는 철기시대 선비나 신석기시대 초기 암호로 혈통보다 악마문 개체와 더 멀고, 분홍색 네모로 표시한 요소의 청동기시대 개체, 즉 하가점 하층문화는 홍산문화 개체보다도 악마문 개체와 더 멀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시기에 남방의 청동기 문화가 유전자와 함께 요소지역으로 유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빨강색 세모로 표시한 황하중기 신석기 개체, 초록색 세모로 표시한 황하후기 신석기 개체는 악마문과 훨씬 더 먼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마문 개체를 현대인과 비교하면 빨간색으로 밑줄 친 오르첸, 검정색으로 밑줄 친 리브흐, 분홍색으로 밑줄 친 울치 등 악마문 동굴이 있는 연해주 인근에 분포하는 현대인들과 매우 가까운 친형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삼아 한국인을 살펴보면 한국인과 황하중기 신석기 개체, 요서의 청동기 개체는 이들보다도 거리가 더욱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황하중기 신석기, 황하상류 후기 신석기, 황하 청동기 철기 개체는 한국인과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악마문 개체를 살펴보면 연해주 지역의 개체들에 이어 빨간색 밑줄 친 알타이 여족에 속하는 몽골인, 역시 알타이 여족에 속하는 분홍색 밑줄 친 브리아트, 역시 알타이 여족에 속하는 알타이언 등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가 확인됩니다. 하지만 빨간색 밑줄 친 중국인, 파란색 밑줄 친 한국인, 일본인 등은 알타이 여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악마문의 주된 혈통인 아무르 혈통이 요서의 홍산문화 지역에서 남방의 혈통과 혼합된 뒤 각지로 확산하였고, 이 홍산문화 혈통에 아무르 혈통이 30%가량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아무르 혈통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홍산문화 혈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최대 30%까지만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르 혈통은 동부스텝과 서부스텝을 통해 알타이 여족과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특히 퉁구스 어족에 해당하는 오르첸, 울치, 니브 등은 악마문 개체의 직계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아무르 지역의 유전적 안정성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 즉 아무르 지역으로 다른 혈통이 유입되거나 혼합되는 대규모 이벤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유전적 안정성은 이들이 분포한 스텝이나 극동지역이 환경이 척박하며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지역에 분포하던 북방혈통이 매우 강한 집단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석기 시대 요서에서 시작된 동북아시아의 유전적 파장은 스택과 연해주 지역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주로 중국과 한국, 내몽골, 요동 등에 큰 영향을 주어 중국의 고대 문명과 한국의 고대 문명이 성립, 발전되도록 촉진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 아무르 혈통과 남방 혈통이 혼합된 요서 유전자의 확산으로 성동기 시대에 이르러 고조선, 은, 주 등이 성립하였고, 이들의 후속 국가들이 이들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신석기 시대 요소 혈통의 영향보다는 북방 혈통이 보다 많이 포함된 청동기 시대 요소의 유전자인 하가정 상층 문화의 영향을 한반도로부터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인에게 보이는 신석기 시대 요소나 황하 혈통은 모두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 일본 열도로 전파한 유전자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러한 전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크게 두 번의 유전자 확산이 확인되는데, 한 번은 청동기 시대 야유인으로 이들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영향을, 또 한 번은 철기 시대 고분인으로 이들은 홍산 문화와 황하 혈통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홍사문화와 하가점 상층문화의 확산을 통해 아무로 혈통 혹은 아무로 유전자는 한반도, 일본, 중원 및 중국 남부로 확산되었습니다. 북방혈통의 안정성은 남방이나 요소혈통이 북방의 스텝이나 연해주 등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절벽과 같은 무언가가 요소혈통의 북방 확산을 막고 있었는데 그것이 기후의 영향인지 혹은 인간 집단의 특성 때문이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북방의 유전자가 남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신석기 중기 홍산문화 혈통의 30%가량 유전적 기여를 하여 남방혈통 70%와 북방혈통 30%가 혼합된 홍산문화인을 형성하였고, 청동기 후기에서 철기 초기에 이르는 하가점 상층문화에는 90% 이상의 유전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가점 상층문화는 시기적, 지역적으로 위만조선이나 동어로 추정되는데 현대 한국인과 유전적 조성이 가장 유사한 홍산문화와 하가점 하층문화를 고조선 문화로 가정한다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유전자의 출현은 다른 종족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고조선의 혈통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조선은 이보다 남쪽인 산동성 인근 혹은 동쪽인 유동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요서, 북경, 하북성 북부에는 동호로 불리던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아무르 혈통의 후손으로 악마문 개체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이며 청동기 시대 북방혈통의 역동적인 확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가점 상층문화 혈통은 한반도로 확산한 뒤 일본까지 영향을 주었으나 현대 한반도 인간 집단과는 약간의 공통 요소가 있음에도 그다지 가까운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 남방 혈통이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이 혈통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였고 한반도에는 이들보다 남방 혈통이 보다 많이 포함된 철기시대 인간 집단이 확산하였습니다. 하가점 상층문화 시기 아무르 혈통은 북중국으로 세력을 확대한 후 점차 한반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아마도 부여, 신라, 가야 등이 이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국가들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순장이라는 묘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방으로부터 북방혈통과 남방혈통이 혼합된 홍산문화의 혈통의 후손이 다시 북중국으로 확산했는데 이들은 고구려로 보입니다. 홍산문화와 고구려, 백제는 덕석총이라는 묘제를 공유하며 순장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반도까지 이들 유전자가 확산하자 한반도의 하가점 상층문화 혈통은 대거 일본 열도로 건너가 야요이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아마도 도망을 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북방혈통의 하나인 선비족은 이후 하북성 일대와 하남성, 산서성 일대에 북이, 북제, 북두 등을 건립하며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들 세력을 통일하여 선비족의 통일국가인 수, 당 등을 세웠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이 성립되었고, 일본에서는 삼국의 철기문화와 유전자가 전파되어 고분문화가 성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 중국은 여러 북방혈통과 남방혈통이 복잡하게 혼합된 다민족 국가가 되었고, 현대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 및 청동기 시대 묘서와 철기 시대 황하 하류의 혈통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하가점 상층 문화와 조선인이 혼합된 한반도 청동기 시대인들이 큐슈로 건너가 정착했고, 묘서 및 황하혈통의 철기 삼국시대 한반도인 집단은 긴키 지역에 정착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최종적으로 고분인 집단이 국가를 건립하고 점차 일본을 통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유이인들도 이들과 경쟁하며 그들의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에서는 야유이 혈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현대 한국인의 최종적인 직접 조상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인데, 북중국과 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고구려, 백제가 묘서의 혈통을 물려주었고, 신라와 가야는 삼국시대의 동만주 등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아모르 혈통의 집단으로 북방의 혈통을 물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여, 선비, 흉노, 신라, 가야는 모두 순장을 할 뿐 아니라 편두의 전통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 홍산문화의 성립에는 연해주, 아모르강 유역의 토기 및 옥기 문화가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청동기 시대 하가점 하층 문화에는 남방의 청동기 문화가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청동기 시대 후기에서 철기 초기에 이르는 하가점 상층 문화는 북방의 기마 및 유목 문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와 가야, 일본 등은 하가점 상층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한반도의 경상도와 강원도 일부, 일본의 큐슈 지역에 이러한 유전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이후 다시 홍산문화 혈통에 밀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북방, 한반도 등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세력을 확장한 홍산문화의 직계 혈통은 고구려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유전적 혈통뿐 아니라 홍산문화,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묘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라미드형 적석총은 홍산문화의 고유한 특징으로, 이러한 묘제는 중국이나 북방에서 발견되지 않고 고구려와 백제, 한반도에서만 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산문화와 고구려, 백제의 묘에서 순장의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주변의 북방민족이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북방혈통은 하가점 상층 문화 이후 중국을 통일하여 중원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고, 중앙아시아 및 소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한 후 유럽의 일부까지 장악했습니다. 오늘날 위구르족이나 터키 등이 모두
요소 문명의 영향을 받은 흉노, 돌궐, 거란의 후예들이고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가 모두 이들 북방민족이 중원을 통일하고 세운 국가들입니다. 한편 중국의 조상으로 주장되고 있는 화하족이 세웠다는 주나라와 진나라는 홍산문화가 확장하여 황하 상류인 티베트 고원 동북지역에 진출한 인간 집단이 다시 중원으로 들어가면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주나라와 진나라의 조상을 티베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라고 하여 강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의 유전자는 홍산문화 혈통이 주된 성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신석기 시대에는 홍산문화 혈통의 영향을, 청동기 시대에는 하가점 상층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는 홍산문화 혈통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대 한국인의 유전 성분이 전 세계 모든 현대인에 비해 홍산문화 혈통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홍산문화 혈통은 북방혈통 30%와 남방혈통 70%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남방과 북방의 혈통적, 문화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유행은 이미 홍산문화에서 축적된 여러 문화의 융합과 남방과 북방의 유전적 혼합으로 인한 문화적, 유전적 다양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해주미 북방 지역에는 북방혈통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고 중국은 남방혈통의 영향이 강한 반면에 북방과 남방의 혈통이 적당하게 혼합된 현대 한국인 집단은 남방과 북방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적응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대흥행은 이미 신석기 시대 요소에서 남방과 북방의 유전자와 문화가 혼합되던 시기 이미 예정되었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도레인이 한반도에서 요소혈통과 조문혈통이 혼합된 뒤 일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조문혈통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섬이 아닌 곳에 거주했다면 한반도처럼 조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인은 또한 요소의 청동기 후기 시대에서 설기 초기 시대에 이르는 혈통인 하가점 상층 문화의 영향으로 북방의 요소가 현대 한국인보다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신라, 가야 및 한반도 남부 유전자가 그대로 이주하여 정착한 것으로 보이고 한반도보다 삼국시대의 유전자가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인 집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인은 삼국시대 한반도 남부의 유전자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은 조문의 성분도 거의 없고 북방의 성분이 남방의 성분보다 높지 않습니다. 일본은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삼국시대 한반도인이 이주한 이후 그 유전자가 매우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인과 도레인이 일본에서 혼합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 먼저 정착한 야유이 집단과 후에 철기와 기마 문화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간 고분인 집단 간에도 상호 목숨을 건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시 수렵 채집 경제 수준의 선주민인 조선인과 그들이 공존을 선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조선혈통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유이 혈통과 고분 혈통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따라서 현대 일본인 집단은 청동기 시대와 삼국시대 한반도 유전자의 박물관 또는 타임캡슐이라고 불러도 과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방혈통, 특히 아무르 혈통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인의 유전적 혼합과 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